여기 보시면 비례율이 35.10,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었으면 6,500만 원이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10억이면 6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야 된 것이죠. 결국은 미래 공사비에 대한 아무도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가 좀 알고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유리한 행동이냐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조합 사업에 대한 컨텐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에 조합을 설립했거나 아니면 지금 조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조합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분들은 조합장으로 앞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추진위원장님 앞에서 일하시면 좀 뭐 알고 일을 하나, 또 이제 시공사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조합장 월급이 많다던데 월급 받으려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또 업체들하고 한탕 하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을 가지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일반인들이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의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기회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 예산을 보면 몇십억, 뭐 몇백억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뭔가 돈이 뭐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누가 돈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조합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재산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조합을 비슷한 시기에 있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유리한 행동이냐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비교를 해 드릴 텐데, 이거 보셔가지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기준 한번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은 저희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식을 좀 빨리 받아보시고요. 제가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댓글만 해도 반대하고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맞느냐, 조합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조합은 이렇습니다. 정치판과 좀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표시가 되니까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콩나물이나 반찬을 사면 금방 잡아낼 수 있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단어로 해가지고 몇십억 하니까 뭐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패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 댓글에서 보면 절대 조합 사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조합장은 배불리는 사업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또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내 재산 4분의 1 토막나고 거리에서 쫓겨납니다. 거기다 시세는 반값으로 또 공사비 올라서 분담금 폭탄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불안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셨던 조합원들 한 3년 전에 특히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들 실행하셨는데 지금 다 멈춰있죠. 어떻습니까? 멈춰있어서 좀 좋아지셨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조합원의 판단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지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공중파 전국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대구의 유명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대략 추측하건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철거한 지 한 1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철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시공을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비가 아마 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공사비 협상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요?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조합은 공사비 인상 안 된다, 계약대로 하자. 초기 계약은 많이 이전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왜 공사비를 올리느냐, 그거 다 우리 부담으로 오는데 절대 못한다, 이런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조합 입장에서도 이거 공사비 올라가면 분담금 더 올라가는데 반대해서 무조건 시공사 공사비 못 올리게 하자, 이거 비리의 원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시공사랑. 결국은 1년, 2년 정도 가게 끌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합에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았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하지만 그게 무료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금액이 현실화가 되어서 조합원들한테 뿌려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총회를 통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례율이 35.10%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수치를 받아보시면 충격이 엄청나실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었으면 6,500만 원이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10억이면 6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된 것이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반대를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들, 공사비 절대로 관철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지만 무조건 조합을 위한다는 행동이 결국 조합을 위한다는 결과로 나오는지는 분명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분명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건설업계에서 업무를 했던 전문 건설인조차도 시행사들 부도나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로지 그분들의 매뉴얼대로 그분들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미분양이라는 암초를 겪어서 시행사가 빚만 잔뜩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물며 조합에서는 더더욱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돈 문제입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조합에 혹은 개인별로 유리하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공사비 협상할 때쯤에 이걸 예상하셨으면 혼자라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 살죠? 시세보다 더 싸게 빨리 매매하고 나오셨으면 그 사람은 잘 탈출하신 겁니다. 왜냐? 65% 감정가보다 반값에 파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매물을 하셨어도. 이게 아마 또 주요 사례가 됩니다. 조합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 종전자산 3분의 1 토막 나서 분당금 폭탄이 난다. 진행 과정은 보시지 않고 이것 때문에 또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반대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또 다들 이렇게만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갈등의 결과에 대해 만든 장표인데요. 결국은 공사비 인상 무조건 안 된다고 극단적인 충돌로 가서 결국 책임은 조합원들의 손실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두 번째 넘어가서 보시겠는데요. 이 조합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많이 성공한 거죠. 왜냐, 지금 입주까지 다 끝났는데 조합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사전통지 비례율 산정 승인할 겁니다. 분담금을 내시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조합도 아마 무조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조합을 제가 유심히 보았었는데 이 당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주변보다 훨씬 높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거의 비례율이 매우 높은 사업단지였는데 그렇게는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 조합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성공 인센티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단지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대를 하시면서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서 분담금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반대입니다. 비슷한 시기였지만 인센티브 이사들만 해도 몇 천만 원씩 가게끔 다 통과시키고 지금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공사비도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은 조합을 위한다는 의견이 아주 목소리 컸기 때문에 시공사와 충돌로 인해서 결국 비례율 35%라는 걸 받고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또 이쪽에는 그닥 진행을 하면 인센티브조차도 주면서 조합장한테 힘을 실어 주었고 또 이사님들한테도 인센티브를 통과시키면서까지 사실 무관심이 더 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사건건하지 않고 해서 입주도 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성과급 지급까지 오게 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사실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빠른 진행 외에는 차이점이었습니다. 공사비 결국은 미래 공사비에 대한 아무도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돈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무사히 입주하셔서 원래 살던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돈으로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답이 없지만은 결국은 반대가 좀 알고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대를 하셔서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실 겁니다. 그나마 정비구역 지역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있는 곳은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지만 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타운이 진행하시는데 나는 반대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다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이익이 갈까 이런 생각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결과적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으시면 돼요. 공사비 협상 하시더라도 한 2, 3개월, 5개월 정도 이상 가시면 무조건 조합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비용을 다 내셔야 돼요. 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평생을 시행을 했던 분도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도도 나고 하는데, 비전문가의 조합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인센티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가입을 하시든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래도 변동하는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려면 변수가 뭐 어떤 건지 저희들 사업성분석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시각적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뭐 몇 년도예요? 1991년도 5월자 신문인데 1991년의 기사입니다. 서울 20평 주택 32년 걸린다 하죠. 맞벌이 하면 7, 9년 단축된다 하는데 91년도 뭐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2025년이니까 40년도 넘죠. 40년에 반복된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물론 뭐 대도시 아닌 곳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 한번 보시고 반대하지 마시고, 왜냐? 안 될 것 같잖아요. 반대하지 마시고 찬성하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세요. 맞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끝까지 자기 맞다 뭐 이렇게 주장해봐야 현실은 냉정합니다. 구축, 30년대 아파트, 젊은 사람들, 돈 있으신 분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소식을 좀 빨리 받아보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은 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고, 개발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엑시트할 수 있는 개별적인 방법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조합원들이 나중에 진행이 되면 갑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하시고, 아무튼 모두들 이렇게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런 부분 정리해드렸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